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밤이라 이렇게 글을 써보려고 해요.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. 남들도 그러하듯 정말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고 시댁과의 사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하지만 동서라는 새 식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돌변하셨어요. 그전엔 시댁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속물근성을 동서가 들어오고 난 뒤 정확히 알게 되었거든요. 며느리끼리 이렇게 차이 날 줄 알았으면 첫째 며느리도 좀 있는 집 자식에 직업도 전문직 여성으로 맞이할걸. 우리 아들에 비해 네가 너무 딸리잖니. 평범해도 정도가 있지. 솔직히 네 동서 봐라. 얼마나 머리도 좋고 능력 있는 여자니? 어머, 어머니도. 제가 그러면 형님한테 죄송해지잖아요. 형님, 어머님 말 고깝게 듣지 마세요. 이게 현실이니까. 사실 요즘 세상에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. 전 그걸 미리부터 알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. 역시 네가 성경지명이 있구나. 나도 어디 가서 며느리 자랑할 생각에 너무 신나는 거 있지? 우리 둘째 덕이야 이게. 어머님이 그러시니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다만 저 역시 그럼 더 좋은 집에 시집 갈 걸 이라는 말이 합리화가 되는 건가요? 네 주제에 우리 집도 감지덕지지. 더 좋은 집이라니? 우리 집이 뭐 네 성에 안착이라도 한다는 거니? 말이 그렇다는 거죠. 어머님도 갑자기 저 성에 안 차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. 어머 형님, 자격지심 있으세요?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를 꼭 그렇게 받아치면 싸움하자는 거잖아요. 역시 둘째가 생각이 깊다. 쟤한테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냐? 너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. 갑작스럽게 저에게 척을 지는 어머님을 보아하니 어이가 없었어요. 동서는 연세대학교를 나온 수재에 지금은 대학원을 들어가서 석사 학위를 진행 중에 있는 여성이었어요. 교수님들 눈에 들어서 석사를 한 뒤 박사까지 밟을 거라며 어머님께 예쁨을 독차지하게 되었죠. 사실 제 남편과 시동생의 가방끈이 길지 않은 터라 어머님이 가방끈 긴 걸 무척이나 옹호하셨거든요. 어머님 생각엔 가방끈이 길어 나중에 본인 아들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며느리 덕을 볼 거라며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. 내가 우리 애들도 못 보내본 대학원을 며느리가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. 게다가 학교도 좀 좋냐? 넌 뭐라도 할래야. 그리고 이미 교수들 사이에서도 예쁨 받고 있다며. 박사까지 하고 뭐 연구원인가 뭔가 한다지? 내가 어깨가 으쓱해. 네, 어머님 석사과정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박사까지 하고 전 거기 학교의 연구교수로 발령날 예정이에요. 이미 교수님들이랑 다 얘기가 됐고 지금이야 학생 신분이지만 앞날이 창창하게 열렸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. 사실 연구교수도 뒷배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. 다행히 성실하기도 하고 절 교수님들이 워낙 특별히 여기셔서 가능하죠. 내가 네 덕 좀 보겠구나. 어쩐지 찜질방에서 널 딱 보는데 우리 둘째의 짝으로 제격이더라니까. 내가 사람 잘 봤지. 그러니깐요. 저희가 무슨 운명처럼 만났으니 저도 너무 신기한 거 있죠?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저도 복 받은 것 같아요. 사실 이러했어요. 어머님이 자주 가는 찜질방에서 동서를 마주하였던 것이었고 동서와 동서 친구의 이야기를 밥 먹다 우연히 듣게 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본인 아들을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직접 제안을 하셨던 거죠.
가뜩이나 본인이 점 찍어둔 상대에다가 그 사람이 며느리가 됐는데 어머님의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시게 되었던 거예요. 넌 내 덕에 교수 남편 되는 줄이나 알아. 첫째도 내 말을 듣고 좀 더 유능한 여자를 만났어야 하는데 아까워. 그러게. 엄마 덕에 내가 교수 남편 되게 생겼네. 딱 얘기만 해도 지적인 분위기가 확 나는 거 있지? 정말 달라. 어디 네가 그동안 만나던 머리 텅텅거리는 여자들이랑 같은 줄 알아? 얼마나 똑똑하고 지적인데. 그러니까 학업에 방해되지 않게 잘해. 네가 잘해야 학업을 잘 맞춰서 교수 자리에 떡하니 앉지. 그럼 너 완전 어깨 피고 다니는 거야. 엄마는 교수 시어머니 되는 거고? 이야, 엄마 그렇게 찜질방 다니더니 한 건 제대로 하셨어. 내 인생 이제 핀다. 너희가 교수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며느리라도 교수 며느리 봐야지. 내가 그 찜질방 다니길 잘했다니까. 서방님과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조금 어이가 없으면서 그렇게 학벌이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처음엔 어머님이 어련히 알아서 사람을 데려왔겠지 했는데 동서는 어머님과 성격도 비슷하고 얄밉게 말하는 투도 비슷했어요. 어떻게 꼭 그렇게 본인에게 맞춘 며느리를 데려왔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답니다. 하지만 그 이후 제 삶은 피곤해지고 말았고 오히려 많이 배워서 고상하고 지적일 줄 알았던 동서는 사람을 깔아뭉개고 업신여기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. 형수님, 제 마누라 공부하고 힘든 몸이니까 앞으로 살림 좀 맡아서 해주세요. 부탁드려도 되죠? 그럼 감사할게요. 당연하지. 우리 며느리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. 너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. 이런 건 첫째가 다 해야지. 엄마,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처음에 주아랑 결혼할 때 주아한테도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더니 이제 와서 뭐예요? 그건 그때 한 얘기고 지금은 이걸 누가 하니? 주아밖에 할 사람이 더 있어? 늙은 내가 하니? 박사될 둘째가 하니? 너희도 줄 잘 서라. 우리 집을 일으킬 사람이 둘째 말고 또 누가 있어? 너네가 좀만 가방끈만 길었어도 나 이렇게까지 안 한다. 대학원 안 다니는 제가 참 서러워서 살겠나요?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님네 오기 불편해져요. 조심해 주세요. 그래 엄마, 그만해. 내가 주아 보기 미안해 죽겠다. 재수씨 잘난 거야. 세상이 다 아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마요. 제가 괜히 죄송해지네요. 잘난 건 제가 아닌데. 형님 때문이라도 대학원을 그만 다녀야 하나? 제 학벌이 가정에 불화가 되는 것 같아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. 형님이 저한테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고요. 피해의식? 그래,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미안한데 난 지금 나 자신에 당당하거든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. 얼씨구, 지도 자존심은 있나 보지? 둘째랑 비교하니까 발끈하는 것 좀 봐라. 어쨌든 너도 줄지한테 잘하라 이 말이야. 평범하지만 어디 가서 빠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기에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정말 불쾌했어요. 그럼에도 어머님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듯이 늘 저를 불러다가 동서 시중을 들게 하더라고요.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이유 없이 동서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.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는데 살다 이런 굴욕은 또 처음 겪었기 때문에 정말 화도 나면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내일
인천공항으로 나오너라. 어차피 내일 빨간 날이니까 너 일도 쉴 거 아니야. 명심하고 아침 8시까지 나와. 네? 어머님, 어디 놀러 가세요? 혹시 뭐 필요하신 거면 이 보낼까요? 오랜만에 친정엄마네 가기로 해서요. 결혼했으면 이 집 사람이지 친정은 무슨 친정? 너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꼭 나와. 그런 줄 알고 끊으마. 어머니, 저 내일 시간 안 된다니까 왜 그러세요? 급한 일 있으시면 이유를 얘기하고 절 설득하셔야지. 무작정 이러시면 어떡해요? 뭐? 너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아? 내일 인천공항으로 안 나오면 너 아주 요절을 낼 거니까 그리 알고 당장 나와. 대뜸 빨간 날이니 공항으로 나오라는 어머님이었고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는데 혹시라도 뭐가 필요해서 부르시나 싶었어요. 그래도 갑자기 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는 것에 대해 불쾌하긴 했지만 어머님의 말씀이니 가서 보자라는 식으로 나가게 되었죠. 하지만 그곳엔 여행 가방을 바리바리 싼 동서와 어머님이 있었습니다. 순간 당황해서 이게 뭐지?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저보고 짐을 챙겨오라고 하지 않았으니 셋이 여행 가는 건 아닐 거고 동서의 짐만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마음이었어요. 어머, 형님 오셨네요. 아우, 어머님한테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형님을 불러가지고 죄송해요. 괜찮다니까. 가족끼리 이럴 때 돕는 거지. 예, 너 이 짐 좀 들어라. 이거 짐도 붙여야 하고 네 동서가 할 게 많더라고. 비행기에서도 논문 써야 한다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거 시킬 수 있니? 그래서 내가 너 좀 불렀다. 어서 이것 좀 해. 네? 저보고 지금 짐 붙여달라고 부르신 거예요? 아니 동서, 이런 거 혼자 못해? 지금 동서 여행 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땡! 어디서 큰 소리를? 여행이라니? 얘 지금 논문 쓰러 일하러 가는 거다. 알고나 말해. 얘 컨디션 조절해야 하는데 네가 좀 이런 거 해줄 수도 있는 거지. 새벽에 태워다 주는 건 내가 있으니 이런 건 큰형님으로서 좀 도와주면 덧나냐? 어머님, 저 인천공항까지 1시간 20분 걸려서 왔어요. 근데 지금 고작 짐 붙이는 것 때문에 저 부르신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진짜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. 동서도 그러면 안 되지. 뭐 그렇게 잘난 공부를 한다고 그래? 그리고 서방님은 뭐하고? 연로한 어머님이랑 공항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리 사는 나까지 불러서 이게 할 일이야? 어머, 전 안 그래도 된다고 했죠. 근데 어머님이 굳이 형님이 해야 한다고 하는 걸 저보고 어쩌겠어요? 그리고 이는 오늘 특근 때문에 일 나갔어요. 가족끼리 좀 돕고 살 수 있는 거지. 그리고 어머님이 부른 거니까 그만 뭐라 하세요. 얘가 어쩜 저렇게 지밖에 모르는지. 가족끼리 돕고 살면 좀 좋아? 너 그렇게 마음 쓰지 말아라. 벌 받아. 어머님과 쌍으로 얄미운 동서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이 뻗쳤습니다. 잠시 화를 내고 이성을 찾은 뒤 일단 짐을 붙여주었고 동서는 웃으며 입국장으로 들어갔어요.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이나 손을 흔드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팔푼이 같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애써 누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을 하더라고요.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거나 미안하다고 해야 할 판에 오히려 제 심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시며 조롱하였어요. 너 마음보 곱겠어. 너네 동서가 억대 연봉 벌어올 건데 뭘 믿고 그러냐?
지금부터 줄 잘 쓰고 잘하란 말이야. 동서가 억대 연봉이든 천대 연봉이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? 저 제 벌이에 굉장히 만족하고 지금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머님 비교하면서 제발 저한테 뭐라고 하지 좀 마세요. 동서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범한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.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랑 동서 사이만 더 서먹해지고 이상해질 뿐이에요. 어이구, 말 한번 잘한다. 능력 없는 거 억지로 포장하면서 정신승리하지 마라. 그래봤자 넌 네 동서 발끝도 못 따라가. 큰애 짝도 내가 점 찍어줬어야 하는데 니들 결혼 안 말린 게 내 천추의 한이야.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따박따박. 지금이라도 헤어져 드릴까요?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못할 거야 없죠.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좋아요. 너 지금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든다는 거야? 이게 볼 것도 없는 게 몸 있고 이렇게 까불까?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. 저도 진짜 속에서 열불 나는 거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거거든요. 저 이만 가볼게요.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던 터라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정말 큰 상처가 되고 말았어요. 부모님에게도 당해보지 않던 비교질을 시어머니에게 당하니 점점 시댁을 안 찾아가게 되었는데 어차피 가면 상처되실 말을 할 게 뻔하니 말이에요.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저한테 미안했는지 오히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. 남편마저 못했다면 아마 이 집에서 살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남편은 양심이 있는지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 화를 많이 풀어주었답니다. 그래 남편과 결혼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애써 버텨왔던 시기였어요. 엄마 진짜 왜 그러냐? 우리가 엄마 기대에 못 미쳐서 재수씨 덕이라도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. 엄마가 보수적이고 나이가 좀 많잖아. 그러니까 가방끈 긴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야. 어디 가서 너도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. 됐어. 자기가 무슨 잘못이야. 어머님이 그러신걸. 상처가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만 뭐 어쩌겠어. 내가 버텨내야지. 그리고 동서가 잘 돼서 어머님 모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. 순진하신 건지 참 답답스러워. 아휴,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짜.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중간에서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네가 조금 참아줘. 그리고 동서가 귀국하는 날 어머님은 논문 쓰고 오느라 수고했다며 잔치를 벌이셨고 그 잔치 음식 하는 것을 저까지 불러가며 부려 먹으셨어요. 연로한 몸으로 혼자 음식하는 게 힘이 들까 오히려 가서 도와주는 건 아무렇지 않았으나 역시나 동서 앞에서 절 깔고 뭉개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참기 힘들고 못 봐주겠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. 가뜩이나 한 성격 하는 터라 이런 것들을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 저도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. 아유, 우리 둘째 수고했다. 교수님들 따라서 가가지고 논문 쓰느라 힘들었지? 어서 이것 좀 먹고 기력 보충해. 예, 큰애야, 뭐하니? 둘째 앞접시 좀 가져와라. 얘가 왜 이렇게 굼뜬 거야? 딱 보면 척 아니냐? 네가 이런 걸 해야지. 형님, 저 감자전 리필 좀 해주실래요? 굉장히 잘 부치셨네요. 역시 이런 게 잘 맞는